여러분 안녕하세요. IBM 강남센터 폴토익 대표 강사 LC 아이린입니다. 폴토익과 6월 대비 특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꿀팁만 쏙쏙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파트 2와 파트 4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각 파트의 가장 중요한 팁 먼저 한번 훑고 저랑 같이 중요한 문제들 풀어보러 가실게요. 자, 먼저 파트 2의 꿀팁입니다. 일단 제가 오답 소거법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파트 2를 풀 때는 꼭 오답 2가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정답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구성된 것 자체가 제일 별로인 2가지 오답을 소거하고 그나마 괜찮은 답 하나를 찍는 게 파트 2의 핵심이니까요. 저랑 같이 오답 소거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쉽고 빠르게 소개할 수 있는 5가지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예의주시유, 예의주시한다 너, 예의주시한다 너, 예의주시유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시험장 가서 오답 2가지 소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예 법칙입니다. 여러분 요건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에요. yes, no를 제거하는 법칙인데요. WH 의문사에는 yes, no 답변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WH 의문사에 뭐가 있을까요? who, when, where, why, what, how 외워봅시다. who, when, where, why, what, how who, when, where, why, what, how 그리고 하나만 더 which 의문사까지 있어요. 이러한 WH 의문사에는 yes, no 대답이 들리면 즉각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답 소거하는 게 첫 번째 이해 법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yes의 친구랑 okay랑 또 뭐가 있냐면 sure 얘도 이거 2가지가 친구예요. 그래서 WH 의문사에 yes, okay, sure 혹은 no 이런 거 들리면 즉각 제거하는 이 법칙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의 법칙인데요. WH 의문사에 맞는 그 의문사에 정향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WH 의문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where 혹은 뭐 when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 살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 몇 살일까? 선생님 생일 물어볼까 해가지고 저한테 when으로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when is your birthday? 선생님,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at 강남 스테이션.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WH 의문사에 정향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t 강남 스테이션은 무슨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이라는 when is your birthday에 대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2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답변을 들었을 때 이거는 WH 의문사에 어떤 의문사에 맞는 대답이다가 머릿속에 톡톡 떠올라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법칙은 바로 주어입니다. 여러분, 주어 대명사 오류도 꽤나 잘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대명사들 먼저 살펴볼까요? 인칭 대명사들이 주로 이제 낚시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he, his, him, she, her 요런 애들이에요. 자, 요런 대명사, 요런 인칭 대명사들은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어디예요? 질문에 사람 이름이 짠 하고 등장했을 때만 이런 인칭대명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예요. 제가 I met her, 그 여자를 만났는데 she was eating spaghetti next to the table. 테이블 옆에서 스파게티 먹고 있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she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전지현이에요. 제가 저번에 전지현을 봤거든요. 근데 스파게티 드시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she가 누군지가 이해 가죠. 하지만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인칭 대명사를 쓴다? 그러면 오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주어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인데요. 자, 여러분 시제는 웬만하면 일치하는 게 좋아요. 물론 시제가 불일치하지 않아도 정답이 되지만 질문에 있는 시제가 의미상으로 미래를 나타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과거 시제에 대한 답변은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제가 웬만하면 맞춰지는 게 1순위 대답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법칙, 요 유사 발음이랑 연상어휘 함정에 정말 많이 낚이세요.
자, 여러분, 토익 파트 2는 심리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많이 건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질문에 들었었던 단어가 유사 발음이 똑같이 단어가 답변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오답일 확률이 확 높아져요. 그냥 심리적으로 유사해라고 여러분들한테 낚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상어휘도 돼요. 자, 여러분 연상어휘 함정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컴퓨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컴퓨터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모니터, 키보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떠오르죠? 자, 맞아요. 그런 단어들이 오답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연상어휘 함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사 발음이나 연상어휘 같은 것들도 싹 다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뭐 배웠어요? 오답 속어 법칙 5가지 배웠어요. 예의 주시유 한다. 너 예의 주시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파트 2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파트 2는 저랑 한 문제씩 풀고선 리뷰를 해볼게요. 방금 저한테 배웠던 예의주시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답 2개 거르고 정답 하나 잡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Number 9. Who will the new interns report to? A. They start next week. B. I hired them. C. Someone in human resources. 네, 여러분들 문제 풀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WH 의문사 who가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요거 문장의 구조가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질문에서 물어보는 건 인턴이 누구야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뒤에 요 to가 없었더라면 비슷하게 해석이 되지만 이 to 때문에 우리는 문장의 해석을 예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새로운 인턴들이 자, report 여기가 부분이 동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보고하다 인턴이 보고를 to 누구에게 하는 거야 해서 여기에다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요게 사실상 원래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WH 질문사는 항상 위치가 문 두 쪽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그 새로운 인턴들이 누구한테 보고해?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인턴들이 누구한테 보고해? 요렇게 잡아주시면 문장 해석이 생각보다 쉽죠? 자, 저랑 한 번만 더 같이 들어보면서 질문 이해하고 오답 소거하러 가보실게요. Number 9. Who will the new interns report to? 자, 이제 문장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저랑 같이 A 들어볼까요? A는 어때요? A. They start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시작해.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봐요. 요거는 무슨 의문사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들은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요거는 웬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들은 언제 일을 시작하나요? 그들은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의문사 매칭돼요? 의문사 매칭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유 의문사 법칙에서 오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A는 오답입니다. 자, 그럼 B번은 어때요? B. I hired them. 자, 요거에 많이 낚여요. 만약에 WH 의문사 who가 나왔을 때 who 들리면은 무조건 사람 나만 찍어야지? 해가지고 I? them? 저거 사람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찍는 친구들은 아마 여기에 낚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고용했어 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보고를 한다는 요 동사랑 매칭이 안 되죠. 항상 영어의 문장은 동사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뜻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C번은 어때요? C. Someone in human resources. 누구한테 보고하는데 someone in human resources. 여러분 우리 HR 부서라고도 하잖아요. 인사팀이에요. 자, 그래서 인사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고한대.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someone이라는 게 who랑 정말 잘 어울리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많이 알려주는 찰떡 정답률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찰떡 정답률가 뭐냐면 이거를 당장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당장 외우시고 시험장 에 가서 who 의문사가 들릴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찰떡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찍으세요. 알았죠? 자, who 의문사에 어울리는 찰떡 정답 저랑 같이 외워볼게요. Someone, anyone, no one, whoever, everybody, everyone. 이렇게 someone, anyone, no one, whoever. 일단 요거가 어려우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되는데 someone, anyone, no one, whoever 누군가가 되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everyone, everybody 요거는 아무나 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ho랑 정말 잘 어울리는 답변이니까 요 찰떡 정답들 꼭 외워주세요. 우리 방금 배웠었던 요 someone도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였으면 정답 맞았겠어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랑 다음 문제도 풀어보러 가실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것도 잘 듣고 오답 2개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Number 17. Should we get something to eat or visit the museum first? A, The exhibit was great. B, I'm pretty hungry. C. I like that idea.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선택 의문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 의문문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or 써져 있는 것들이 바로 선택 의문문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맞아요. or이에요. 자, 일단 선택 의문문의 특징은 or 기준으로 옵션 A 옵션과 B 옵션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옵션을 기억하지 못하면 선택을 못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질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Should we get something to eat or visit the museum first? 이렇게 나왔네요. 야, 우리 get은 이제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우리 먹다 사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뭐 먹을 것 좀 갖고 갈까? 혹은 아니면 뮤지엄에 일단 먼저 방문을 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은 뭐 좀 먹을까? 두 번째 옵션은 그냥 뮤지엄 먼저 갈까? 그냥 박물관 먼저 갈까? 이거예요. 뭐 좀 먹을까? 박물관 갈까? 뭐 좀 먹을까? 박물관 갈까? 요거를 머릿속에다가 딱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질문 들어볼 테니까 이번에 질문 들을 때는 머릿속에다가 꼭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Number 17. Should we get something to eat or visit the museum first? 오케이. 자, 이렇게 옵션 2가지를 기억했어요. 자, 일단 선택 의문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문문이 1순위 정답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 야, 우리 뭐 좀 먹자. 혹은 야, 뮤지엄 먼저 가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답변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A, The exhibit was great. 자, 이게 바로 어떤 오답인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지금 뭐를 먹을까 아니면 뮤지엄 먼저 갈까는 현재 시제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의미상으로 미래의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현재 얘네들이 뮤지엄에 가고 현재 얘네들이 지금 당장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으로 뭐 할까라고 하는 의미상의 미래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A번을 보시면 여기 was 보이죠? 맞아요. 이건 무슨 시제로 쓰였어요?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지금 시제가 매칭이 되나요? 시제가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예의주시유 시제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답을 깔끔하게 소거하는 방법을 우리 아까 예의주시유 5가지 법칙으로 배웠죠? 그래서 A번은 땡입니다. 자, B번은 어때요? B, I'm pretty hungry. I'm pretty hungry. 나 지금 배고프대요. 자, 봐봐요. 나 지금 배고픈데, I'm pretty hungry. 자, 요거는 지금 무슨 옵션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나 배고프니까 지금 뭐 좀 먹는 게 낫겠다. 요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옵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거 잡아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B번입니다. 자, 나머지 C번도 살짝 헷갈리는데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C. I like that idea.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야, 나 그거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I like that idea 때문에 틀려요. 여러분 그 아이디어는 둘 중에 뭐예요? 모르죠. 여기서 그 아이디어라고 좋다라고 하는 그를 지칭하는 것들이 지금 2가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C번이 절대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선택 의문문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 의문문 어떻게 푸는지 꿀팁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선택 의문문은 답변 유형을 외워주세요. 선택 의문은 답변 유형을 외우시고 요 답변 유형에서 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ETS 토익에서 좋아하는 답변 4가지 유형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었던 잘 나오는 하나 선택하는 거. 그리고 야, 난 둘 다 아무거나 다 좋은데 라고 하는 둘 다 좋아 아무거나류. 그리고 야, 나 둘 다 별로야. 나 이거 둘 다 옵션 다 별로야 라고 하는 둘 다 싫어류. 그리고 마지막 야, 이거 2개 말고 차라리 제3의 옵션 C 옵션은 어때? 라고 얘기하는 요렇게 4가지 옵션이라는 거. 요런 답변류에서 돌아서 찍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선택 의문문 하나만 더 풀어볼 거예요. 방금 배웠었던 거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9. Would you prefer to go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for vacation? A, The rates are really affordable. B, I can take 2 weeks off. C. Swimming in the ocean would be nice.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지금 방금 선택 의문문을 풀어봤어요. 선택 의문문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맞아요. or 이렇게 옵션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A 옵션과 B 옵션을 한번 살펴봐요. Would you prefer 선택 의문문이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야, 너 뭐 선호해? 바다 가는 거 좋아? 아니면은 산 가는 거 좋아? 우리 휴가 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질문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Number 29. Would you prefer to go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for vacation? 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바다냐 산이야? 바다야 산이야?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A, The rates are really affordable. 자, the rates are really affordable. 자, 요거는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자, rate는 요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금이 affordable. 자, 여러분, affordable은 살 수 있는이라는 뜻인데 한국말 느낌으로 하면 딱 가성비 좋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요금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데? 자, 여러분, 요거 옵션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선택 의문문의 틀 있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요런 거 함부로 찍어주면 안 돼요. 선택 의문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장면을 상상하고 드라마를 찍는 거가 아니라 ETS가 좋아하는 답을 찍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B번은 어떨까요? 자, B번 들어볼게요. B, I can take 2 weeks off. 자, 요것도 보세요. I can take 2 weeks off. 나 2주 정도를 take off는 끄는 거죠? take off. 그러니까 내 일을 끄는 게 뭐예요? 휴가 낼 수 있어. 야, 나 2주 정도 휴가 낼 수 있어. 이거 어디서 가져갔어요? 맞아요. vacation. 요런 데 꽂히는 순간 휴가 2주 동안 놀러 가나 바다 산에 가나?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무슨 오답?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상 낚시 오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답은 C인데요. C는 왜 정답일까요? C. Swimming in the ocean would be nice. 맞아요. Swimming in the ocean. 여러분, 이거는 뭐죠? 무슨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다. A 옵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다 갈래 라고 하지 않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옵션 A를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때 말을 살짝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빈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RC쌤이고 일단 RC 은설쌤의 강의도 들으실 거죠, 여러분? 제가 RC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쌤, 우리 스파게티 먹을까? 아니면 마라탕 먹을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설쌤이 쌤, 나 매운 거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매운 거 못 먹는다라는 건 차라리 뭘 선택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스파게티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살짝 돌려서 상황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나와도 여러분들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0.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ticket for the bus to Hartford? A, In the station lobby. B, It's $12. C. It comes in 10 minutes.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지금 문장이 조금 긴 걸 들었어요. 자, 문장이 길었을 때 많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간접 의문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 구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접 의문문은 일단 여기 보시면 가운데 쪽에 WH 의문사가 등장해요. 간접 의문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토익 LC에서 좋아하는 간접 의문문은 Can you tell me? WH 의문사, Do you know? WH 의문사. 요게 빈출로 잘 나오거든요. 자, 간접 의문문은 간접적으로 의문사
요 구조가 여기 안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WH 의문사는 문장에서 엄청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 의문문은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떼고 여기 WH 의문사에 맞는 대답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Can you tell me에서 WH 의문사 가운데 where이 나왔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Can you tell me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 의문사 where 중심으로 where에 맞는 답을 찍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했으니까 문장 다시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0.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ticket for the bus to Hartford? 맞아요. 말해줄래?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겟해요 티켓을? 사실상 이거예요. 여러분 Harvard 요런 것들 고유명사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실상 문장에서 중요한 건 WH 의문사와 동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디서 겟해요 티켓, 어디서 겟해요 티켓 요거 중심으로만 잡아주세요. 자, 그랬더니 A번에 뭐래요? A. In the station lobby. In the station lobby. 너무 정확하게 장소에 맞는 답을 해주고 있어요. 스테이션 로비에서요. 스테이션 로비에서요. 겟하시면 돼요. 티켓을 아주 잘 맞아요. 의문사와 동사에 잘 맞는 그런 답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번은 어떤지 들어볼게요. B. It's $12. $12 여러분 이거 어디서 가셨어요? 티켓이 왠지 $12 정도 할 것 같죠? 연상으로 오답 초고해 주셔도 되고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12예요. 자, 여러분 12달러는 무슨 의문사에 대한 대답일까요? 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How much? 우리 이거 너무 잘할 수 있죠. How much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것도 오답 속어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C. It comes in 10 minutes. It comes in 10 minutes. 여러분, 10분 내로 와요. 요거는 무슨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도착해요? 그렇죠. when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속어 2개 해주시면 정답은 A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요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2. The city's annual summer music festival starts on Saturday. A. That's too short. B. I'm looking forward to it. C. It was great. 자, 지금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평서문입니다. 자, 평서문이 20번 때에 하나 등장하고 30번 때도 한 번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20번 때 등장하는 요런 평서문들은 그나마 난이도가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자, 일단 제가 평서문을 풀기 전에 항상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평서문도 구조와 패턴과 빈줄 답변이 있어요. 자, 저기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평서문이 좋아하는 답변 유형 중에 넘버 1은 바로 맞장구입니다. 자, 맞장구를 칠 거예요. 자, 막 여러분들 왜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리액션 엄청 잘하잖아요. 막 맞장구 쳐주고 긍정적인 리액션 엄청 크게 해주고 그런 답변 중 하나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할 때 막 맞아, 네 말이 진짜 맞아, 정말 맞아 라고 하는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 답변류고요. 자, 그리고 역질문 답변도 최근에 잘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 역질문 답변이 뭐예요? 맞아요. 답변이 또 이렇게 의문문으로 끝나는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예요. 질문이 뭐라고 했는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요것도 상대방한테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지 질문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왜 MBTI T인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은 질문을 하는 게 관심 표현이잖아요. 저는 MBTI가 너무 극 F여서 공감은 못하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T형 답변이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 때 많이 알려주기도 해요. 자, 아무튼 우리 평서문이 좋아하는 답변류는 맞장구이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다시 들어보고 맞장구 답변을 한번 찍으러 가볼게요. Number 22. The city's annual summer music festival starts on Saturday. 자, 친구나 아니면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도시에 여름 뮤직 페스티벌이 토요일에 시작한대. 야, 뮤직 페스티벌 토요일에 한대.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맞장구 답변이 1순위 답변이에요. A. That's too short. 그거 너무 짧은데?
그거 너무 짧은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시 가르키는 짧다라고 하는 길이가 가르칠 만한 거가 사실 없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 짧다는 여기 평서문이 좋아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청서문이 좋아하는 답변이 1순위라는 거 알아두시고 뭔가 애매하다라고 하면 긋지 말고 이렇게 세모나 물음표 치고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자, B번 들어볼게요. B,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나왔네요.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목 빠지게 기다리다, 고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나 안 그래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 즉, 요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에 맞장구, 리액션을 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1순위 답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은 어때요? C, It was great. 여러분, 이게 바로 시제 오류예요. 자, 지금 우리 토요일에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하는 거, 이거는 미래 시제죠. 맞아요. 을미상 미래예요. 아까도 배웠었죠. 을미상. 앞으로 일어날 그 을미상 미래인데 여기서는 what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시제가 배칭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파트 2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Number 31. Why don't you take out a loan to expand your business? A, I might start my own company. B, The bank provides good service. C, I already have too much debt. 자, 여러분 마지막 31번 문제는 항상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요, 맞아요. 답을 찍기에 만만치 않은데요. 저랑 같이 쉽게 한번 오답 소거하러 가볼게요. 자, why don't you 라는 게 사실상 왜라고 물어보지만 요거 다시 같이 묶어서 제안문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요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뭐 하는 게 어때? Take out a loan. 대출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loan이라는 거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출받는 거 어때? 너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장에 숨어 들어간 전제는 뭐예요? 너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A, I might start my own company. I might start my own company. 나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사업을, 내 회사를. 자, 여러분 아까 질문에서 밑에 깔고 들어간 전제가 뭐였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마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사업을. 그러면 위에 질문에서 나온 전제와 맞지가 않죠? 그래서 A번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 The bank provides good service. The bank provides good service. 여러분 이거 어디서 연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대출을 하는 거는 보통 은행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 서비스 이런 식으로 연상 오답으로 오답 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들어볼게요. C, I already have too much debt. I already have too much debt.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already 요거 정답으로 잘 출제되는 요 요소입니다. 야, 나 이미 debt. 빚이 많아. 이미 빚이 많아서 나 더 이상 대출 못 땡겨.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요렇게 제안문입니다. 제안문은 빈출 답변 유형이 있어요. 제안문은 첫 번째 수락, 두 번째 거절 비동의입니다. 자, 근데 토익에서는 요 거절 비동의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왜요? 제안을 했을 때 수락은 너무 심플하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자 이러고 끝나니까 사실상 거절을 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돌려 말하고 상황적인 변명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제안문에 지금 야, 나 이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대출도 못 땡겨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답변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안문에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2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왔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정답에 잘 어울리는 찰떡 정답이랑 빈출 유형 같은 것들도 꼭 다 기억해서 시험장에 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파트 4인데요. 자, 이제 파트 4는 담화라고 불려집니다. 대화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쭉쭉 말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파트 4는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는 파트 3와는 다르게 한 사람이 쭉쭉 말하니까 문장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탁탁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시험지 분석 스킬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지 않으면 전체에서 답이 나오는 구간은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힌트는 보통은 종이시험지에 있어요. 자, 저랑 같이 종이시험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볼게요. 종이시험지에서 진짜 꼭 중요한 거는 바로 질문 분석을 하는 겁니다. ABCD 선지 분석이 아니라 항상 질문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질문을 볼게요. 질문에 SL이 나왔어요. 자, 제가 SL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써놨는데요. S는 스피커, L은 리스너입니다. 스피커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리스너를 물어보는 건가 요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What does the speaker say about the company? 스피커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이제 그 정보를 잡으면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처럼 이렇게 What are the listeners asked to do? 자, 요거는 리스너가 말해요? 아니에요. 파트 4에서는 리스너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입 뻥끗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피커의 음성에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야 리스너야 너네 요거 해 라고 약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는 생각보다 패턴적인 담화가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파트 4는 양을 많이 치다 보면 이거 광고 흐름 되게 맨날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회의 담화 맨날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요렇게 패턴적인 대화가 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끌어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수업 때도 이렇게 담화의 플로우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요 플로우는 그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하나는 광고 담화고요. 광고 담화는 흥미 유발 서비스 갑자기 소개 막 엄청 막 해요. 그리고선 장점을 막 어필해주고 후기 할인 행사 요렇게 끝나고요. 회의 담화는 안건 공지하고 이 안건을 실행하는 원인 그리고 기대 효과 그리고 관련 정보, 업무 지시 요런 플로우로 끝납니다. 저랑 같이 요거 두 개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더 딥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항상 파트 4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돼요. 파트 4 담화 스크립트를 보면 답이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구간이 크게 봤을 때 음성 상단에서 하나, 가운데서 하나, 마지막에서 하나라고 하면 1대1대1 구조. 그리고 음성 상단에서 2개, 그리고 음성 끝쪽에서 하나라고 하면 2대1 구조. 그리고 음성 상단에서 하나, 그리고 음성 하단에서 2개 나오면은 1대2 구조.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문제들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큰 그림을 보면서 파트 4를 들을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첫 번째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음성 들려드릴 테니까 질문 분석하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Do you need help with household maintenance, repairs, or upgrades? Give Mr. Fixit a call. Our licensed handymen can help out with almost anything from painting a bedroom to installing a new ceiling fan. Whatever work you need done, you can count on us to provide quality, professional service. Our staff is available 7 days a week. We offer top-notch service at rock-bottom rates. If you don't believe us, then read what our satisfied clients have to say. Their testimonials are posted on our website at www.mrfixit.com. 자, 저랑 먼저 질문 분석 살펴볼게요. 아까 파트 4는 질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광고 뭐 하는 거야? 잡고요. 자, 두 번째, 얘가 컴퍼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왜 웹사이트를 refer, 참고해야 해? 이렇게 저처럼 질문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거누면요. 질문에서 들어야 할 세 가지 정보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실험지 분석을 미리 꼼꼼하게 해두시면 훨씬 더 음성을 들을 때 효율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제가 답이 나오는 구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전체적인 담화의 구조가 음성 상단에서 시작하자마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성 가운데서 하나 나오고요. 음성 하단에서 나오는 1대1대1 구조를 띠고 있네요. 자, 이게 가장 토익에서 좋아하는 티피컬한 굉장히
일반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은 advertisement, 즉 광고예요. 광고도 흐름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은 일단 흥미를 유발해요. 너 혹시 household maintenance, 집, 가정 같은 것들 유지 보수 혹은 수리,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필요해? 이런 식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서비스를 소개해요. 자, 그러면 우리 픽시라커에다가 한번 전화해봐 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소개하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장점만 어필하는 게 바로 광고의 특징이죠. 장점을 엄청 어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후기 봐봐.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 봐봐. 우리가 쿠폰 줄게. 할인 행사할게. 이런 식으로 광고의 흐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봐주시고 문제를 또 풀다 보면은 이 플로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예요. 자, 그럼 저랑 한 문제 풀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첫 번째 문제는 뭘 광고하는지네요. Do you need help with household maintenance, repairs, or upgrades? Give Mr. Fixit a call. Our licensed handymen can help out with almost anything from painting a bedroom to installing a new ceiling fan. 맞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 문장을 다 가지고 와도 되는데 광고 대상은 일단 흥미 유발한 다음에 자기네 회사를 소개하는데 자기네 회사 이름에서도 약간의 힌트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뭔가 다 고쳐주고 집 수리도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런 데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라이센스는 승인받은 한국말로 하면 공인받은 집 수리 전문가들을 이제 핸디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핸디맨 서비스 똑같이 찍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패러프레이징이 하나도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베드룸 페인팅부터 뭐 실링 팬, 여기 천장에 돌아다니는 선풍기까지 그거까지 다 설치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회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중요해요. 제가 이 문제는 되게 브로드하고 제너럴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넓은 문제예요. 자, 이 광고는 다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스피커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상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바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광고를 했었을 때 우리 회사가 이거가 있어요. 이러한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 하나 정도 잡아주시면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잡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와 보세요. Whatever work you need done, you can count on us to provide quality, professional service. 맞아요. 퀄리티 토크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카운트 온. 우리한테 의존하지 우리를 믿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선 Our staff is available 7 days a week. 7 days a week. 자, 그래서 일주일에 7일 동안, 어머나, 일주일에 7일 동안 24시간이네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오픈한다. 이렇게 바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자기네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 잡아주시는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자, 여기 리스너가 나왔어요. 왜 리스너들이 웹사이트를 참고해야 될까요? 참고를 해야 되는 이유, 웹사이트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 들어볼게요. We offer top-notch service at rock-bottom rates. If you don't believe us, then read what our satisfied clients have to say.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만족한 고객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세요. 자, 그들의 Their testimonials are posted on our website at www.mrfixit.com. 자, 지금 여기서 뭐 들렸어요? 웹사이트라는 게 들렸어요. 질문에서 나왔었던 키워드가 똑같이 들리면 그 주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테스티모니얼은 이게 사실상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피드백이나 후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satisfied, 만족한 고객들이 한 말들, 후기 같은 거가 우리 웹사이트에 포스팅 되어져 있으니까 뭘 보세요? 들어가서 우리 고객 리뷰를 보세요. 정답은 B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플로우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질문 분석을 먼저 끝낸 다음에 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음성 들려드릴게요.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talk. I want to talk with you about the company's new energy plan. As you may know, the company aims to reduce overall energy costs by 25% by the year's end. Most of this will be accomplished by installing solar panels and new lighting. Nevertheless, each office is expected to draw up its own plan for using less energy.
I have prepared a list of possible changes we could make around here. I'd like you to go over them and hear what you think about each one. Let's start with the first one, changing the power settings on our computers and monitors. 자, 좋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질문 분석하러 가볼게요. 자, 질문 분석 보세요. 자, talk이 뭐에 관한 거야? 전체적인 주제나 소재, 목적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키워드 문제예요. 컴퍼니가 before the end of this year, 올해 말 전까지 할 것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키워드가 굉장히 기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리스너들이 앞으로 할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안건이에요. 이렇게 talk이라고 나오는 건 회사에서 안건 같은 거 쭉쭉 얘기해 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과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두 개가 뭉쳐져 있네요. 이게 이 구조고요. 여기는 슬쩍 뗐다가 여기 구간에서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선 1. 음성 하단 쪽에 답이 이렇게 나오는 2대1 구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 초반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게 되면 두 문제를 같이 버리게 되는 꼴이 되겠죠. 이렇게 2대1 구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젠다, 새로운 안건이나 policy, 정책 같은 것들을 싹 공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와 함께 이렇게 우리 회사가 바뀌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정보, 그리고 마지막에 잘 나오는 거 업무 지시. 회의의 끝은 항상 업무 지시로 끝나요. 자, 그래서 업무 지시, 이런 것들 관련 정보나 업무 지시로 음성 하단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talk. 첫 번째 문제는 이 톡이 뭐에 관한 것인지 주제, 소재, 목적 같은 것들 잡는 문제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I want to talk with you about the company's new energy plan. 우리 회사의 새로운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내 눈에 에너지가 보인다고 바로 찍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As you may know, the company aims to reduce overall energy costs by 25% by the year's end.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나왔어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에너지 플랜이 뭔데요? 좀 더 구체화하는 문장, 이렇게 두 문장 들어주시면 우리 컴퍼니는 aims to 목표로 합니다. 자, reduce 줄이려고 해요.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자, 에너지 소비량을 25%까지 이 올해 말까지 줄이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implement는 실행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자, conservation은 보호, 보존 혹은 절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새로운 보호, 보존, 절약 플랜 정답은 B번. 그래서 조금 패러프레이징 어렵죠. 우리 에너지를 25%까지 줄일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우리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요거 키워드 들리면 주변에 답이 있을 거예요. 자, 아까 키워드가 들렸거든요. 아까 우리 이번 달 올해 말까지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Most of this will be accomplished by installing solar panels and new lighting. 오케이. 자, most of this, 우리의 계획은 성취될 거예요. 뭘 통해서? 설치할 거예요. Solar panels and new lighting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install 하다라는 동사는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lighting까지 가주시면은 정답은 C번이 돼요. 자, 여러분 energy efficient는 에너지 효율적인,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덜 쓰는, 아까 보호 절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맥에서 같이 C번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문맥도 같이 들어볼게요. Nevertheless, each office is expected to draw up its own plan for using less energy. 여기에서 우리 각각의 오피스는 뭐 해야 되냐면 draw up, 여러분 이거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각각의 에너지 플랜을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 준비했대요. I have prepared a list of possible changes we could make around here. 여기에서 possible changes,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리스트로 준비를 해주시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리스너들이 해야 되는 것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리스너들은 회사 안건 공지를 듣고 있으니까 직원들이겠네요. 그럼 직원들한테 지금 스피커, 아무래도 매니저급이겠죠. 매니저 팀장님이 하시고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I'd like you to go over them and hear what you think about each one. Let's start with the first one,
changing the power settings on our computers and monitors. 자, 이렇게 들어봤어요. 자, I'd like you to go over. 여러분, go over 넘어가다 아니에요. 요거 훑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리스트 한번 싹 다 훑어보시고요. What do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거 좀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 리스너들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좀 들어볼게요 라고 하면 리스너들은 뭐 하겠어요? 맞아요. 그들의 의견을 말하겠죠. state는 여기서 say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얘기한다. 정답은 B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안건의 흐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2대1 구조로 음성 초반에 답이 몰려있는 것들도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뉴스 리포트인데요. 우리 뉴스에서 들을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질문 분석하시고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news report. This is Paul Angstrom with your noon news brief. Today's high is expected to exceed 40 degrees Celsius. If so, that would make 4 days in a row of record-breaking temperatures. Residents are advised to stay in air conditioning whenever possible. In addition, drink plenty of fluids and avoid exercise or other strenuous activity during the hottest parts of the day. There is a slight chance of rain on Friday and Saturday, which could cool things off slightly. That's the best we can hope for. Otherwise, it looks like the high temperatures will be with us into early next week. 네, 저랑 같이 질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피커가 weather, 날씨에 대해서 말하네요. 우리 이걸로써 이 뉴스 리포트가 일기예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추측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너들이 이제 advised, 권고 받은 것들, 우리 뉴스 일기예보 보면은 요거 하세요, 요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임플라이 문제 나왔어요. 자, 의도 파악 문제까지 있었었네요. 자, 전체적인 큰 구조는 어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출제되는 되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 상단에서 하나, 가운데쯤에서 하나 잡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하나 잡는 요 구조고요. 자, 일단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담화의 흐름이 상당히 고정되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거 가장 중요한 오늘 날씨. 어제 날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날씨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날씨의 특이점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뭐 봄년 예년 날씨다. 혹은 오늘 날씨와 관련된 이벤트, 뭐 마라톤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권고사항 나와요. 오늘 날씨 너무 더우니까 선크림 바르세요. 뭐 혹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마스크 쓰세요.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 나오고요. 마지막엔 꼭 뭐로 끝나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날씨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날씨, 내일 모레 날씨까지 세 개 다 알아두시는 방향으로 이 뉴스 리포트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news report. This is Paul Angstrom with your noon news brief. Today's high is expected to exceed 40 degrees Celsius.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날씨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오늘의 high, 높은 날씨가 exceed 40도, 섭씨 40도를 넘네요. 어머, 너무 더워요, 여러분. 4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웨더가 너무 히트 웨이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히트 웨이브는 폭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If so, that would make 4 days in a row of record-breaking temperatures. 단어가 살짝 어려워요. 4 days, 4일 동안 in a row, 연속의 1년으로 record breaking, 기록을 깨는, 기록 갱신하는 온도입니다. 40도가 넘는 게 4일 동안 계속되면 아주 기록을 경신할 만한 아주 폭염이네요. 그래서 폭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됩니다 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D-Day 및 정답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리스너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더우니까 권고사항이 있겠네요. 자, 권고사항 한번 들으러 가볼게요. Residents are advised to stay in air conditioning whenever possible. 에어 컨디셔닝은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stay. 계속 계시고요. In addition, 게다가 자, 요런 것들 시그널 잘 들어주세요. 하나 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drink plenty of fluids and 그렇죠. drink
plenty of fluid. 여러분, 요거 내가 fluid라는 단어를 잘 몰라도 드링크 뭐일 것 같아요? 폭염이니까. 수분 섭취 잘해주세요. 물 많이 마시세요. 시원한 거 드세요.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fluid는 액체류,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많이 consume, 드세요. 섭취하세요.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렇게 답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Avoid exercise or other strenuous activity during the hottest parts of the day. 하루에 가장 더운 날에는 strenuous, 여러분 strenuous는 격한 힘든 몸이 고된 그런 운동은 피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자, 우리 요 imply 문제, 의도파악 문제는 요거 주변에 있는 앞뒤 문맥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거 잘 들으셔야 되니까 주변 문맥을 싹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들어볼게요. There is a slight chance of rain on Friday and Saturday. Friday와 Saturday예요. 자, 지금 뒤에 날씨가 나오고 있어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날씨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날은 뭔데요? Rain, 비가 온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네요. which could cool things off slightly. 좋아요. 자, 그래서 어머 이렇게 폭염인데 비가 내리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Cool up. 조금 더 우리 날씨를 식혀줄 거예요. 라고 나오고 있고. That's the best we can hope for. 맞아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베스트. 우리가 지금 바랄 수 있는 베스트는 뭐죠? 비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폭염이니까 비가 좀 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rainy, relief. 조금 더 안도를 시켜줄 거야. 이렇게 폭염을 안심시켜줄 거야. 좀 더 진정시켜줄 거야. 해가지고 정답은 B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이런 내용까지 추가되는데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it looks like high temperature가 will be with us. 우리랑 계속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Otherwise, it looks like the high temperatures will be with us into early next week. 자,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하이 템퍼레처가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거래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여기서 베스트로 바라는 것은 이제 비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래픽 문제예요. 자, look at the graphic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미리 읽어두시고요. 질문 분석도 미리 하신 다음에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95 through 97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and phone directory. Summer is here, and school is out. The Aikson Public Library wants to encourage you and your children to keep reading. That's why we have a summer reading program for all area residents 17 and under. Participants in the program are challenged to set a weekly reading goal. Each week that you reach your goal, you can enter to win a prize. Prizes include toys, coupons for free ice cream, and more. Meet your goal for all 10 weeks and get a free book. Stop by your local library branch to sign up or call Kesha Oates for more information. 네, 저랑 같이 들어봤는데요. 질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이 이렇게 길어요. 자, reading program participant. 자, 우리는 음성을 듣지 않아도 reading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자, encourage는 장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ading program participant, 참가자들이 장려받는 것은 요거 잡으시면 되고요. 항상 그래픽 문제는 여기 미리 봐주시고 여기가 지금 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여기 구간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분석해 볼게요. 어떤 부서를, 여기 부서에 대한 이제 그래픽이죠. 어떤 부서가 리스너가 컨택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 잡아줄 거고요. 자, how long. 여러분, 요렇게 구체적인 의문사로 나오는 문제들 조금 어려워요. how long, how much. 이런 것들 조금 어렵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summer reading 프로그램이 지속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거 전체적인 담화의 흐름을 보시면요. 1대2 구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음성 상단에서 하나 잡고 여기 구간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답이 없으니까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에서 이 몰라진 구간에서 답을 두 개를 잡아주셔야 되는 1대2 구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 하단 쪽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그래픽 문제에 대한 답이랑 같이 뭉쳐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방송에서 어떤 거를 홍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라이브러리에서 북 프로그램을 지금 북 읽기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홍보 프로그램에서 가장 특이한 점 하나 잡아주시고요. 추가로 하는 정보들 혹은 잠장자 안내로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과 플로우 한번 보셨으니까 저랑 같이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95 through 97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and phone directory. Summer is here, and school is out. The Aikson Public Library wants to encourage you and your children to keep reading. 자, 첫 번째 문장을 들어보세요. 썸머가 왔어요. 여름이 왔어요. 그리고 스쿨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쿨 나가고 여름이 오면 여름방학이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공도서관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공도서관이 학생들, 아이들한테 keep reading, 읽기를 장려를 하고 있네요. That's why we have a summer reading program for all area residents 17 and under. 17세 미만의 학생들한테, 거주민들한테 리딩 프로그램을 하세요 라고 장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고 있죠?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뒤쪽에 들려요. 자, 여기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줘야지 요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문장만 다시 들어볼게요. Participants in the program are challenged to set a weekly reading goal.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keep reading 하라고 하는 리딩 프로그램을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공도서관에서 하는데 participant들은 어떤 도전 과제를 얻게 돼요? weekly, 매주마다 읽어야 되는 목표가 있네요. 자, 그래서 매주마다를 regular라는 weekly로 고른 objective, 요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일단 그래픽 문제예요. 자, 그래픽 문제는 아까 이 1대2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와 뒤에 문제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음성 하단 부분 다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우리는 여기 구간을 들어야 돼요. 자, 이거 보니까 딱 누구예요? 자,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음성 하단 쪽에 사람 이름이 들리면 그거랑 답이 연관되어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성 들어볼게요. Each week that you reach your goal, you can enter to win a prize. Prizes include toys, coupons for free ice cream, and more. 우와, 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막 아이스크림도 주고요, 막 쿠폰도 주고 장난감도 주네. 너무 좋다. Meet your goal for all 10 weeks and get a free book. 여러분 지금 여기서 10 weeks 이렇게 강조하는 거 들으셨어요? Meet your goal, 너의 목표를 만족시켜라. 그러면 10주 동안 그러면 프리북도 줄게요 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자, 사실 여기서 답이 하나가 지나갔고 근데 우리는 요 그래픽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픽 문제 풀러 가볼게요. Stop by your local library branch 우리 로컬 라이브러리 브랜치, 우리 동네 라이브러리 지점에 한번 방문해서 to sign up or call Kesha Oates for more information. 맞아요. 자, 지금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다 전화해요? 캐샤 오츠한테 전화하세요. 캐샤 오츠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캐샤 오츠는 어디서 일해요? 라이브러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고요. 아까 나왔었던 요 부분, 여기 Summer Reading 프로그램이 몇 주 동안 지속된다 그랬어요? 아까 10 weeks라고 나왔었어요. 음성 하단에 답이 몰려 있었었죠? 자, 그래서 10 weeks 이렇게 정답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문제 다 풀어보셨는데요. 파트 2와 4를 풀면서 제가 알려드린 꿀팁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장에 가서 바로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